안녕하세요. 2023년 6월 4일자 스톡 차트 어나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에 5월 24일, 5월 26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새로 그려진 프라이스 채널의 상단 부분과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은 상태로 장이 마감됐었고, 월요일에 휴장이었죠. 그리고 화요일에 다시 갭 상승 오픈을 해서 갭 상승 오픈을 했는데도 이 트렌드 라인에서 만났죠. 그리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빠졌고, 그래서 다시 프라이스 채널 안쪽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날 수요일에도 다시 위로 올라갔지만 거기 트렌드 라인까지 닿지 못하고 다시 저항받아서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다시 랠리했고 프라이스 채널 상단에 닿지 못한 상태였다가 금요일날 살짝 오름세를 보이면서 도진하면서 결국은 프라이스 채널의 상단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장이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 상황에서 일단은 저항을 받고 빠졌고요. 초에. 그리고 나서 다시 비슷한 만큼 회복을 했다가 그래도 신고점을 히스토리컬 신고점 아니고 로컬 신고점이죠. 로컬 신고점을 갱신을 한 상황에서 장이 마감이 됐는데 이 기세를 계속해서 344.30,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더 역사상 고점이죠. 역사상 고점까지 닿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는 뭐 쭉 여기 닿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CPI 발표 나고, 그 다음 레이트 시전 있고 뭐 이런 경우에 더 오를 수도 있고요.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LLM AI 관련된 주식들은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인플레이션이랑 상관없이 계속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때 또 가서 전체적인 장 분위기가 어떤지를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오히려 다른 다른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게 되면 제가 다루고 있는 이 7가지 주식으로 오히려 자금이 몰려서 너도 나도 사겠다고 몰려서 이 7개 주식의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뭐 그게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테크상으로는 지난주에서 살짝 오르긴 했지만 허용 범위 안에 프라이스 채널의 상단에서 따라가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트렌드 라인이 중요하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이죠. 애플 볼까요? 애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파란색 라인으로 다시 들어왔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새로 그렸던 프라이스 채널 바깥쪽으로 빠져나왔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간 상황이었었는데 그 이후로 176.15가 과연 깨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 파란색 레인지에서 횡보를 할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화요일장에서 갭 오픈으로 시작을 해서 179.61 라인 안쪽에서 월화 다른 앞에 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빠졌음에도 애플은 올랐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다시 올랐고 금요일도 봉 자체는 도지봉이 났지만 그래도 저점과 고점의 레인지를 봤을 때는 179.61 라인으로 올라가서 182.94 라인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프라이스 채널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이 파란색 두 정고점은 새로 그린 화요일 수요일 날 됐을 때 어디까지 닿을지를 그릴 때 미리 그려줬어야 하는 그런 전저점, 전고점이겠죠. 프라이스 레벨이었죠.
그리고 그거를 일단은 이틀 만에 뚫고 올라가서 아직 컨펌은 안 됐지만 모멘텀 상으로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였나요? 애플이 그 새로운 AR, VR 관련된 상품을 출시할 뭐 그런 거, 그리고 WDC 이런 것들이 관련된 것들이 이제 애플에 또 그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크 어널리시스 상으로도 이 프라이스 채널을 계속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프라이스 채널을 이 상한선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봤을 때,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하나의 저항선으로 또 작용이 된다고 봤을 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신고점을 만들 수 있는 찬스가 다음 주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딱히 보이는 저항선 따로 없고요. 여기서 이게 뚫고 올라가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의 이전에 있었던 트렌드 라인들이 하나의 저항선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위를 더 올라간다고 하면 뭐 여기 이 저점에서 이 고점을 찍고 올라가는 또 새로운 프라이스 기준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려서 따라 올라가서 어디에서 반등할 것인지 한 그런 포인트들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이미 이전 동영상들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위로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190, 200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셔서 어디에서 반등돼서 어디까지, 만약에 샀으면 어디까지 가서 빠지는 포인트에서 다시 팔고, 거기서 다시 빠지는 거 좀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됐을 때 다시 매수해서 올라가서 팔고,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알파벳이죠. 알파벳은 LLM AI 그거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그렇게 큰 오름세를 보이지 못했고요. 뭐 바드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바드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나쁜 이야기들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챗GPT보다는 뭐 일단 이슈 선점 이런 거에서 좀 밀렸던 경향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은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 LLM AI 관련 주식으로서 계속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매크로스코픽하게는. 그리고 여기 마이크로스코픽하게는 일단 124.50 라인에서 그 전주에 막혀 있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여기 신고점을 찍기는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막혔는데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화요일엔 더 밑으로까지 빠져 내려가서 120.43까지 갔고,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레인지까지는 닿지도 못하고 122.43 라인에서 다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다 걸렸고, 목요일에도 124.50 라인 못 올라갔고, 결국 금요일에도 더 위에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빠져서 124.50 라인에서 계속 묶이는, 그래서 지금 124.50 라인을 굉장히 스트롱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도 이걸 이제 다시 한번 126.49 레인지를 그 레벨을 공격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더 급격하게 쭉쭉 빠져서 뭐 내려온다기보다는 122.43 라인 떨어진다고 해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9.87 라인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다른
지지선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뭐 급격하게 빠지고 급격하게 올라가고 하지는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 자체는 무겁지 않고 여기에서 2주 동안 쉬었지만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지난주에 마지막 금요일 날 지지난주죠. 그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으나 갭 오픈으로 갭 상승 오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수요일 빠지고 다시 목요일 날 올랐고 금요일에 갭 상승으로 시작했지만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미리 그려놨던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에서 강력하게 저항받고 다시 빠져 내려와서 결국 음봉으로 마감을 한 상황이죠.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거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갭 상승하고 올라갔다가 빠져내려서 결국 음봉을 만들었으면 장이 무거운 건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중간 조정이 있어도 다시 치고 올라갔었던 게 있기 때문에 125.61 전고점이 있는데도 이 위로 치고 올라갈 그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에 뭐 걸리는 다른 지지저항선이 딱히 보이지 않죠. 이 포인트에서 지금 확실하게 더블 저항을 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포인트는 스플릿 포인트라서 크게 신뢰할 수 없는 전저점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할 수 없는 전저점 여기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는 믿을 만한 저항선이 없다고 보고 이 근방에는 오히려 이 위에까지 올라가는 이 지점 뭐 132.42나 이 136.62 이 정도의 저항선이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이 125.61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가 일단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걸 뚫고 올라간다면 그때 가서 뭐 이 지점과 이 지점들을 이 점과 이 점을 그려서 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멀죠. 지금 125.61 그리고 124.25로 향이 마감된 상황에서 130이 넘어가는 이런 저항선들을 설정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뭐 여기 굳이 한다면은 131.41 이 지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되게 약해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오히려 이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을 저항선으로 따라서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떨어진다고 해도 뭐 지지선들은 다 지뢰밭이죠. 125.61 라인까지 안 간다고 해도 이게 올라갔으면 다시 지지선 될 거고요. 이 밑으로 내려온 121.69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이 빨간색이 전에도 보셨겠지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였죠.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의 61.8%에 해당하는 선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61.8 라인은 이미 지난주 화수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에는 그 모멘텀이 굉장히 커서 뚫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이 지점을 뒤로 하고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당연히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 부분도 내려오게 됐을 경우에 그리고 더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온 경우에도 굉장히 큰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과 이 고점과 이 저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한 가지 여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레벨이 될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서도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 78.6% 라인도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저점과 여기에서도 영향을 받았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저점, 이 고점으로 만들어진 저항선과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쓰시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저점 132.63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저항선으로 여기서는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동영상 보시고 나서 아마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려놓고 하셔도 되고, 그때 가서 그리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리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엔 엔비디아 볼까요? 엔비디아 얼마나 올랐을까요? 엔비디아 지난주, 지지난주죠. 5월 25일, 26일 이렇게 오른 다음에 5월 30일 화요일에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더 많이 올라갔지만 갭 상승하고 나서도 위클리 갭이었죠. 갭 상승하고 나서도 더 치고 올라갔다가 결국은 빠지고 마감을 했고요. 화요일엔 오히려 굉장히 더 많이 빠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특별히 그릴 수 있을 만한 트렌드 라인이 없어서 이 트렌드 라인을 새로 그려줬고요. 이 트렌드 라인 새로 그려준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이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특별히 그릴 게 없고요. 여기에서도 이 밑에 있었던 이 트렌드 라인을 새로 그렸는데, 이 트렌드 라인이 여기 올라갈 때 여기 근처에 무슨 다른 레퍼런스 포인트들이 있나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트렌드 라인인데, 이 트렌드 라인은 지난주에 이미 그렸고 근데 너무 멀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 중에 여기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선이 이 점에서도 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선을 익스텐드해서 이렇게 이걸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또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트렌드 라인이 여기에 화요일 고점에서 굉장히 가까운,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레퍼런스로 다시 올라갈 때 여기에 있는 미리 그려놨던 이 트렌드 라인과 이 트렌드 라인도 여기서 겹치고 있지만, 이 트렌드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도 레퍼런스로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매크로스코픽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계속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트렌드 라인 또 넘어가면 그 이상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뭐 신고점이기 때문에 신고점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도 통하지 않고,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도 여기랑 해서 그 다음에 61.8을 위로 올라간 그 선까지 하면 굉장히 높죠. 한번 그려볼까요? 얼마나 넓은지. 뭐 대충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밑에까지 한 정도로 봤으면 그 위에 그려지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의 1.618선은 위에까지 올라가죠. 거기 뭐 500에 육박가는. 그래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는 여기에서는 그렇게 크게 쓸모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 이거만큼 더 가는 이 정도 선, 그러니까 0.618과 1의 사이가 있는 이만큼의 선으로 여기서 그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그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의 철학, 그 원리에 좀 맞지 않는 이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도 새로 그려놨었죠. 그래서 이것도 바꿀까요? 색깔을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에서도 뭐 여기에 있는 전고점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내려올 때 다시 그려도 되니까 굳이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들도 일단 다 살려놓고요. 이 밑에 있는 것들도 그때 가서 복잡하면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상승 여력 있고 거기에 저항선들이 이렇게 한 3개 정도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이 업트렌드 라인이 서포트 역할을 새로 하는 그런 라인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메타 볼까요? 메타는 지난주 여기까지 돼서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서 여기에 프라이스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그 기준선에 딱 맞게 장이 마감이 됐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갭 상승
오픈했지만 이것도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모양새를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갭 하락으로 시작해서 다시 상승해서 이 근처에서 지금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메타가 새로 AIR 관련된 거 발표하고 그러면서 또 영향받아서 올라갔지만, 금요일에 장 좋을 때 결국은 도진하고 큰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렸던 기준선에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심지어 금요일에는 저항선으로 사용됐다는 거. 그래서 이 프라이스 기준선을 좀 주시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억지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의 프라이스 채널이라도 지금 이 상승세를 굉장히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라인은 크게 지금 신뢰하기가 어려운 정도지만 아래쪽 라인은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걸로 생각을 하셔서 보시고, 이 위쪽에 있는 것들은 이전에 있던 다른 프라이스 트렌드 라인을 가지고 저항선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89.01은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그룹의 저점입니다. 그 다른 그룹의 저점까지 닿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또 여기에 있는 전저점, 전고점들이 새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일단은 289.01 라인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고 그때까지는 다른 저항선들을 이용을 하고, 거기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저항선을 뚫을 경우 옆에 있었던 다른 그룹의 레퍼런스 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내려올 때는 여기에 계속 만들어 놓았던 트렌드 라인들이 다 저항선으로, 지지선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메타도 굉장히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프라이스 채널 따라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적은 확률이지만 빠진다고 해도 지뢰밭이죠. 지지선 지뢰밭이 남아있다는 것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고요. 테슬라 지난주 6슬라 바로 밑에까지 치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과연 6슬라를 뚫을 수 있을 것이냐가 메인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 6슬라를 화요일, 수요일에 뚫지를 그러니까 컨펌을 못하고 뚫긴 했는데, 그래서 목요일 날도 컨펌 못하고 저점에 닿았지만 상승해서 결국은 206.86 라인도 뚫었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완전히 랠리를 해서 217.65 라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고점 닿아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고, 이 다음 레퍼런스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작년 11월 1일 포인트 237.40까지도 도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전에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이 트렌드 라인과 이 트렌드 라인 두 개가 이미 이전에 만들어 놨었죠. 여기서 이거 따라서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왔을 때 새로 수정한 트렌드 라인이 다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갔던,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른 그룹으로 만들어졌지만 또 다시 이쪽 그룹에 조인을 하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지금 모멘텀이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로 새로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줬지만, 여기에서 217.65 라인에서 저항받고 내려왔고, 그 위에 저항선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 237.40 라인까지 다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이상 가게 되면 또 다른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올라가는 서포트로는, 지지선으로는 밑에서 올라가는 새로 그린 이 트렌드 라인, 가파른 트렌드 라인이 있고, 그 가파른 트렌드 라인을 뚫고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스트롱하게 다시 그 방향이 바뀐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이 밑에 다시 또 서포트로 작용하는,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트렌드 라인들이 있다는 거.
여기도 지르반. 그래서 지금 7가지 주식들을 다 봤는데 다들 상승이 강하죠. 아까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매크로스코픽한 게 굉장히 강한, 그리고 LLM AI의 수혜주들, 그리고 그거 관련된 테크주들이 지금 7개 주식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나스닥도 굉장히 상승 분위기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 기준금리 관련된 그런 매크로스코픽한 영향으로 다른 주식들,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진다고 할지라도 빠져서 정리한 자금들을 다시 이 7개 주식으로 재투자를 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는 안전자산보다 더 안전한 자산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묻어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은 지금 7개의 주식이 굉장히 핫하다는 거, 그리고 쉽게 사람들이 팔 것 같지 않습니다. 팔지 않는다, 주식시장에서 팔지 않는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홀더들이 주식 팔지 않고 있을 확률이 높은 주식들이다. 그래서 준안전자산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런 농담도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는 특별히 큰 매크로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어제 동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일요일 오페크 플러스 회의 같은 게 좀 주요 이슈로 그 원유 시장 이런 게 영향을 주기는 할 텐데, 그 월요일 장, 그 다음 주 장은 크게 뭔가 플럭츄에이션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 7개 주식은 계속 오를 확률이 좀 더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시간으로는 13일 CPI, 14일 레이트 디시전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 주 12일에 월요일에 시작하는 그 주는 좀 이런저런 일들이 많겠지만 다음 주는 크게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너무 매크로스코픽한 장이라서 매크로스코픽한 이슈들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를 안 보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테크를 알아야 테크 어널리시스, 테크놀로지 주식들 말고 테크 어널리시스를 알아야 기술 분석이라고 하죠. 기술 분석을 알아야 매크로스코픽한 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매크로스코픽한 장이니까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제 동영상 보시고 셀프 트레이닝을 하시다 보면 자기만의 기술 분석 노하우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좀 더 프로피터블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시게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혹시 잊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